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비사 브라이트입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미국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지역이 워낙 넓고 광범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차 딜러별로 혹은 개인 정비샵 혹은 한국인들의 정비샵별로 그분들이 받는 급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정비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캐나다 정비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비디오를 통해서 아마 대략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자세해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답변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일부 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비를 시작할 때 급여가 완전히 다르고요. 지역별로 또 큰 정비샵이냐 혹은 작은 정비샵 혹은 딜러에 따라서도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그런 정비샵에 따라서도 완전히 시작 단가 혹은 정비 실력을 갖춘 자격증을 갖춘 저니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 시작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옛날에 대기업 총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캐나다는 넓고 일할 곳은 많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아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도시를 나누는 기준이. 그렇지만 캐나다는 한국보다도 인구는 훨씬 적어요. 3,800만 명밖에 안 되고,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100배, 150배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캐나다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지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온타리오 지역에 캐나다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그 다음에 그 대도시에 많이 살고 작은 도시에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이 좀 한국과는 다른 것 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명만 넘어도 어마어마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한 2, 30만 명, 제가 살고 있는 그 정도. 그리고 시골은 한 10만 명 내외고 5천 명만 살아도 여기에서는 큰 도시 같은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비사를 시작할 때 지금 먼저 최저임금이 각 프라비셜마다 다 다르거든요. 각 지역별로. 한국은 나라가 작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기준이 있지만은, 이거 캐나다는 각 주정부 프라빈셜별로 최저임금이 다 달라요. 가장 센 곳은 알버타 15달러이고 시간당, BC 같은 경우에는 13.65, 그리고 매니토와 11.65,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또한 11.32, 온타리오는 14달러. 그리고 지금 올라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그런 것처럼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정비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또한 다 지역별로 틀립니다. 어느 이게 액수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이지만 최저임금은 우리 정비사들이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이미 기술이 어느 정도 중간 어프렌티스십을 지나서, 아니면 어프렌티스십 아니더라도 이미 오신 분들은 정비 기술이 갖고 계신다면은 이 최저임금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최저임금이 왜 자동차 정비사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냐면, 자동차 정비라는 게 기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아무적인 기술도 없고 무조건 노동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최저임금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늘리고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 정비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이상은 훨씬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자동차 정비사들은 주로 보통 평균적인 월급을 어느 정도 받을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한 7년 전에 캐나다 통계를 인터넷으로 내가 웹사이트로 검색을 해보면, 이게 알버타, 그 다음에 사스케추안, BC가 25달러로 가장 높게 나와요. 지금 알버타나 SK, 사스케추안 SK주 같은 경우는 아마 농촌하고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고, 아마 BC 같은 경우도 밴쿠버는 그렇게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BC가 산맥하고 또 이렇게 험한 지역이 북쪽 지역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통계적으로 했을 때 25달러가 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매니토바도 온타리오 통해서 22달러 정도 받는데, 이 통계를 보게 봐도 우리가 대도시 지역, 뭐 토론토의 위성도시 대도시 지역에 있는 딜러 정비샵, 혹은 밴쿠버 시내에 있는 딜러샵이라면 그렇게 정비사들의 평균 급여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뭐 22달러 전후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어떤 농촌과 도시가 결합된 지역, 그리고 로키 산맥같이 산맥과 또 험난한 지역, 트럭이 많은 지역은 아마 이렇게 약간의 정비사들 급여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동차 딜러별로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자동차 딜러별로 볼 때는 어느 자동차 딜러가 다른 일반 정비샵에 비해서 정비사들 평균 급여가 높나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큰 트럭을 가진 딜러들, 그러니까 포드, 크라이슬러, GM 같은 큰 트럭을 가진 딜러들이 일반 소형차의 딜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한 5에서 많게는 10달러까지도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독일의 고급차 같은 경우도 약간은 높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게 딜러별로 자동차 정비샵 이 단가가 다 달라요. 평균 단가가, 시작하는 단가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미래를 갖고 큰 월급을 돈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왕이면 큰 딜러를 가야 될 것 같고, 또 큰 딜러에서도 또 헤비 듀티하고 디젤 차량들, 그리고 F150도 약간 큰 차량, 디젤 차, 혹은 그 트럭을 고치면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또 인구가 많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정비사들도 부족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트럭이 많으면 또 거기에 고치는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알버타나 사스케추안 같이 BC의 산맥 쪽 같이 이렇게 시골이 많은 지역, 힘든 차들, 그리고 트럭이 많은 차들은 당연히 일반 정비샵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또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도시와 일부 시골 지역, 그 다음에 어떤 외곽 지역에 그런 딜러, 똑같은 자동차 딜러라도 월급이 다르고 시세가가 다르고, 또 자동차 메이커별로 자동차가 정비사들의 급여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의 현지에 와서 뭐 정비 기술 학교를 졸업했다든가, 아니면 기술 이민을 취업 이민을 통해서 캐나다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샵에서 혹은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다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했는데, 기술, 돈, 실력, 영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민에 대한 정답이 없듯이 자동차 정비사에 대한 것도 정답은 없어요. 똑같은 정비 기술을 가지고 왔어도 어디에서 일하느냐, 어느 딜러에서 일하느냐,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 어떤 개인샵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 맞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통일되게 어떤 동일한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다 돈을 더 잘 벌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해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좋은 회사도 다니고 능력이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정비샵에서는 어프렌티십을 시작하면 15달러부터 시작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14달러, 어떤 지역에서는 17달러, 18달러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임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어프렌티십과 몇 년 차냐, 그거에 따라 이게 다 다르고, 또한 저희 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달러부터 기술 배울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많은 분들은 40달러 이상도 받습니다. 그리고 정비샵이 좀 크고 트럭도 같이 고치다 보니까 이게 사람 개인마다 다 이게 급여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기준이, 회사에서 책정하는 기준이 다 규칙적으로, 법적으로, 법은 아니지만 회사 법적으로 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입어서 더 준다든가, 누가 안 입어서 안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디젤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젤차하고 디젤 트럭, 그다음에 약간 헤비듀티 같이 F250 이상들 좀 큰 차들을 고치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샵, 어떤 딜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뭐 쉽게 많게는 뭐 평균적으로 뭐 $25 받을 수도 있고, 실력을 갖고 어떤 디젤 테크라든가 헤비듀티도 할 줄 알고 저니맨도 있고 뭐 10년 15년 이상 갖고 계신다면 뭐 $45 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다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미국도 똑같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한국의 나라 도시에 이렇게 딱 적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어렸을 때 이민 오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 한국의 도시에 적응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두세 시간이면 한국의 어느 도시든지 갈 수가 있고, 뭐 24시간 오픈되어 있고, 또 대중교통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그런 데 살다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또 취업을 또 그런 도시로 가고자 하셔요. 네? 대부분 또 그런 도시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도시는 또 월급이 좀 그렇게 세진 않지 않습니까, 급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은 우리가 좀 남들이 좀 가고 가고 싶지 않은 도시라든가 그런 곳에 가신다면은 일할 곳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봅니다. 도시의 크기가 한국의 그 크기의 기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또 미국은 또 어마어마하게 더 큰 도시고 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큰 인구가 많은 큰 도시 같이 인구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적게 사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인터넷을 조회해 보면은 캐나다에 포드 딜러가 몇 개 있냐고 조회를 해보면 400개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프 같은 경우는, 크라이슬러 같은 딜러는 440개 이상, 그리고 GM 자동차의 자동차 딜러는 470개 이상이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그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쉽게는 현대 자동차 딜러는 캐나다에 210개, 기아 자동차 딜러는 188개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웬만한 도시에는 다 하나씩 있어요, 자동차 딜러가. 그런데 왜 캐나다에 지금 미국 자동차 딜러들, 뭐 포드, 크라이슬러, GM은 현대 기아보다 2배가 많은 숫자의 자동차 딜러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기서 딱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캐나다 인구가 적은 대신 한국보다 훨씬 적잖아요. 한국은 5,100만 명이라는데 캐나다는 3,800만 명밖에 인구가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도시의 판단의 기준이 틀립니다. 캐나다는 인구가 5,000명만 돼도 한국은 인구 5,000명이 산다고 그러면 아주 조그만 시골이잖아요. 그렇지만 캐나다는 인구 5,000명만 살아도 어마어마하게 큰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5,000명만 사는 지역에 자동차 딜러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구 5,000명 혹은 10,000명 이상 살면은 이 자동차 딜러가 다 있어요. 포드, 크라이슬러, GM 이렇게. 그것처럼 자동차는 캐나다 혹은 미국의 필수품입니다. 이 대중교통 시골로 갈수록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어디 마트를 간다든가 어디 편의시설을 갔을 때 차가 없으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혹은 한 사람당 2대씩이라도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그런 큰 도시가 아니더라도 캐나다의 자동차 딜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경제가 주춤되어 있는데, 이 상황만 어떻게 잘 풀린다 하면은 우리가 캐나다에서 정비를 한다든지 혹은 미국에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미국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포드 딜러만 내가 조회를 봤더니 미국 전역에 3,000개가 된답니다. 3,000개. 미국 인구는 참고로 3억이에요. 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자 하신 분들 혹은 정비사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먼저 그곳이 일하기가 편합니까? 그리고 급여는 많이 줍니까? 뭐 잘 가르쳐 줍니까? 뭐 실력이 있으니까,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영어를 실력을 늘리고 내가 기술을 늘리고 뭐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그 다음에 눈을 좀 낮추든지 눈만 돌려서 찾고자 한다면은 뭐 캐나다든 미국이든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캐나다 현지에서 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워킹이라든가 영주권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영어도 가장 중요한 영어도 늘려야 될 것 같고, 또 일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적응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가장 뭐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것같이 캐나다 혹은 미국 또 마찬가지로 어마어마 넓고 갈 곳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실력을 갖추고 영어를 늘리고 뭐 정비 기술도 늘리고 또 졸업을 하고 기술학교를 졸업하든지 하네, 그런 준비를 하고 찾고자 한다면은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한다면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땅은 넓고 지역은 넓고 일할 곳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